망실 프레임이 법무부 알림으로 드러났는데요. 법무부 반전 알림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일 언론에 보도된 추미애 평검사본의 윤석열 감찰시도 대검 반발로 무산 등 관련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월요일 검찰총장 비서관에게 법무부 진상 확인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대검 측은 일정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음. 이에 어제 오전에 대검 측에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 조사 예정서 전달을 위한 방문 의사를 알리고 오후에 법무부 감찰관실 파견검사 2명이 감찰 조사가 아니라 위 예정서를 전달하러 대검에 갔으나 접수를 거부하여 돌아오게 된 것임.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바로 오전에 소설 쓴 조선일보와 언론들의 민낯이 오후에 다시 드러나게 되는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검사 술 접대 그날 술값 메모 확보. 그런가 하면 검사들이 술을 접대받았는지는 김봉현 회장이 주장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JTBC 후속 내용입니다. JTBC 술자리가 있었다는 동석자들의 진술이 나왔고 수사팀은 접대가 있었다는 당일에 쓰인 술값 메모도 조사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JTBC 당시 술집 종업원이 쓴 건데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 메모를 찍어둔 것이 최근 발견됐습니다. 메모는 2개로 각각 7월 12일과 18일 쓰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단엔 회장님이라는 표현과 방번호가 적혀있고 금액도 나옵니다. 12일 작성된 메모엔 약 300만원과 5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합하면 870만원 정도입니다. 18일 메모에는 술값으로 530만원 정도가 적혀있습니다. 김봉현은 12일을 유력한 날짜로 지목하면서 300만원 표시는 한 병에 100만원인 고급 와인 3병을 주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도 어제 대질 조사에서 김봉현 전 회장이 불러 방으로 갔더니 검사 3명과 A 변호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수사팀은 술접대 당사자로 지목된 검사 3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는데요. 하지만 JTBC는 해당 검사들에게 계속 연락을 하고 있지만 아무런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시민분들은 룸업소에서 수백만원 술값이면 술마니까? 아니면 다른 접대도 포함일까?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이 얼마나 웃었으면 개혁 시기에 대놓고 접대받고 다닐까? 이번에 본보기로 아주 파면하고 가중처벌해라 라고 시원하게 일갈했습니다.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번외 조국 애모 가사로 시원하게 날렸다. 추가로 조국 교수님은 김수희 애보를 인용해 언론을 시원하게 비판하셨는데요. 조국 라임 옵티머스의 청와대나 여당 로비 의혹은 엄청나게 기사를 쏟아내더니 검사 관련 의혹이 나오니 기사가 급속히 줄어들었다. 법조 기자들 사이에 수사 대상인 검사 3인의 이름은 공유되어 있지만 추적 취재도 신층 취재도 없다. 언론의 통례로 보면 룸살롱 내부 구조, 술 종류 및 비용, 접대 종업 숫자 등에 대한 자극적 기사가 나올 법도 한데 말이다. 해당 검사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는 시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신 검사 3인은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법무부의 감찰 실시에 대한 비판 기사가 이어진다. 아직 진실은 모른다. 그러나 언론의 온수남, 양수남, 공수남은 돋보인다. 애모의 가사,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가 생각난다. 류호정에 대한 어느 천주교 신부님의 일갈. 지성용 신부님, 조선일보 타임캡슐로 들어간 류 의원을 바라보며 류호정 의원 때문에 또 시끄럽다. 그녀가 조선일보 행사에 참석한 사진과 함께 진짜 페미니스트라면 국회의원 신분이 되자마자 장제한 사건 재조사를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박 시장 조문은 불참, 조선일보 잔치에는 참석한다는 비난이 온라인에 가득하다. 다시 한번 안타깝다. 정의당의 최근 행보를 보면서 이제 진보정당에 대한 짙은 회의감에 빠져든다. 물론 의원 한둘의 문제라 할지 모르지만 지금 류호정 의원과 장혜원 의원의 행보를 보면 더욱 그러하다. 당대표에 대한 존재감도 그러하다. 범인도 가야 할 자리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 하물며 정당인 정의당이 국민대표가 그를 찍었던 유권자들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정치적 행위와 행보를 할 때 느끼는 배신감을 어찌할 것인가. 박원순 시장 조문 논란을 자신의 정치적 자리매김으로 활용하며 뉴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의도했건 하지 않았던 의원이 이해할 수 없는 갈짓 행보는 도대체 무엇인가. 류 의원은 내가 대변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기 위해선 내키지 않는 곳에도 가야 한다 말했는데 정의당에 투표했던 누가 조선일보 100주년 기념식에 가기를 바랬을까. 자신의 지지 기반, 자신에게 투표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 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념이 없다. 정의당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민주당 탓만 하면서 우리 자리를 주지 않는다 할 것인가. 그동안 정의당 내 숱한 경험 많은 활동가들과 정치인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존재감 없는 의원들 그 자리 하나가 지금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모르고 저리 무책임한 말을 내뱉는 한심한 얼치기를 보며 당분간 진보정당을 향한 바람은 내려놓는다. 다음 선거의 정의당은 완전 사라진다. 5% 지지도 끝장난 거다.
질병관리청 SBS는 백신 영상 마무리 전까지 자제해달라. SBS가 또 SBS 했는데요. 뜬금없이 단독이라며 아스트라, 노바백스 유력 백신 3천만 명분이라고 보도했는데요. 관련해서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백신 도입 관련 특정 기업이 확정된 바 없으며 구매 확약 이전 개별 협상 내용은 공개가 불가하고 백신 구매 계약사항 조속한 마무리 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라고 보도 자제를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해외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의 국내 도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글로벌 제약사들과 백신 도입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진행 중인 코로나 백신 수급 관련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계약 완료 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오니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시민분들도 정부를 믿고 기다립시다. SBS는 걱정되고 잘되라고 보도하는 게 아니라 제발 망해라, 제발 파토 났으면 하는 보도라 지겹다라고 SBS에 일갈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